오늘 한 발은 이렇게 정리해야 되겠네요. 상식선에서 기업을 바라보고 합리적 타당성이 뚜렷하다면 투자의 소신을 가질 수 있겠다. 그리고 가격적으로 매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잘 판단해야 되겠죠. 최근에 보면 주가들이 많이 떨어졌죠. 부러졌다고 표현을 이제 과격하게 할 수도 있는데 오늘 이제 정면 승부의 개념으로 저도 올해 마지막 진검 승부가 될 수 있겠다 싶어서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이 상장하기 전에 그리고 또 상장하고 한 번 또 다뤘던 기업인데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유는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주가가 10% 이상 급락을 했는데 3개월 락업 걸려 있던 오버행 이 VC들이 투자한 물량들이 있어요. 대충 풀리는 게 110만 주 정도였는데 제가 파악한 바는 40만 주는 안 풀릴 겁니다. 그냥 계속 가는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 70만 주는 다 풀렸어요. VC들이 나빠서 그걸 던진 거라고 보기보다는 최근에 금융환경 금리가 올라가면은 VC는 그냥 기계적으로 이걸 팔아야 돼요. 시장에서 다시 사더라도 그냥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대량 거래가 좀 터졌고 주가는 급락을 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오버행 이슈는 해소된 것 같고 자, 일반적으로 공개된 상식 수준에서 우리가 암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세포의 변형, 기형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이 이제 무한 증식을 반복하다 보면 고형처럼 딱딱해지고 혈액을 돌아다니면 혈액암이 되고 근데 이제 화학요법, 케미컬요법을 쓰게 되면은 이 단편성이 최대 약점이 특정 타깃에는 적용 효율이 높지만 복합성에는 취약합니다. 특히 이제 뭐랄까 양리물질이 도달하기까지의 과정과 부작용, 주변의 정상세포에 영향을 준다는 치명적인 단점. 그래서 이제 병영투여요법이 또 등장하고 칵테일요법이 등장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코비드 팬데믹 당시 진짜 웃지 못할 해프닝으로 팬데믹 바이러스를 적외선에 노출시키면, 자외선에 노출시키면은 사멸한다. 사멸하죠. 정상세포도 다 죽죠. 근데 그게 몸속에 들어와 있는 거를 어떻게 제어할 거냐. 그 논리는 답을 못했어요. 그래서 한때 막 뭐 적외선 이게 뭐 소독하는 회사들 주가들 뭐 오르고도 했었는데 그래서 현재로서는 암에 대해서 가장 효용성 있는 것은 자가 면역 치료 스스로 이겨내는 방법인데 스스로 이겨내는 게 안 되니까 이겨내는 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몸속에 있는 이 대식세포 T세포라고 하죠. T세포를 분리해서 힘을 키운 다음에 무기를 장착해서 다시 투여하는 이른바 카티 요법이라고 하는 키메라 항원 수용체 T세포, 용어는 깁니다만 그 방법이 가장 이상적인 항암 치료 요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 T세포를 분리하는 방식이 현재는 혈액을 고속 원심 분리기에 넣어서 혈장을 분리시킨 다음에 혈장 내에서 T세포를 또 골라내고 그것에 이제 집게발 달고 레이저 달아서 다시 투여하는데 고속 원심 분리를 시키면은 세포막이 터져버려요. 그래서 혈장 내 T세포를 추출하는데 한 80%는 사멸하고 20%를 건져내죠. 그 20%를 키워가지고 다시 넣는데 이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의 포인트는 비원심 분리 기반 세포 분석 공정 자동화 장비. 좀 예의 길죠. 라미나 머시라고 하는데 앞선 이 T세포를 분리하는 과정이 뭐 세포 세척이라고 표현합니다. 검체를 주입하고 플레이트를 회수하고 검체 및 시약을 재주입하고 이게 다 간의 수공업이거든요. 그것을 일련화된 장비를 만든 회사입니다. 미국의 표준기술연구소 NIST하고 미국 식품의약품안정처 FDA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주관하는 컨소시엄 워크숍에 지금 참여를 유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세포 분석 과정, 자동화 과정, 이 워싱이라고도 표현하던데 그 표준화를 전 세계에서 지금 만약에 FDA 승인이 난다면은 유일하게 득하는 회사죠. 자, 가능성은 충분한데 3분기 실적 안 좋아요. 바이오니까. 앞서 파도하고는 좀 다른데 공모 당시에 그래서 우리 대표도 한번 출연을 하셨지만 이 연구 과학자들은 너무 정직해요. 주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굳이 얘기하실 필요는 없었는데 얼마 전에 한번 말씀을 하시는 바람에 주가가 이제 상장 이후에 공모가 하단으로 출발을 해서
7만 원을 간 게 좀 빨랐긴 해요. 그래서 시가총액이 5천억, 6천억까지 갔었는데 그게 좀 빠른 거품이 쭉 다 빠졌죠, 지금.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시가총액이 1,900억 원대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24,000원대. 이 가격이면 승부해 볼 만한 가격이다. 왜냐하면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방송 이후에 24시간 지난 다음에 저도 소액이지만 조금 장기를 위해서, 내년을 위해서 조금 투자해 볼 거를 미리 공지해 드립니다. 지금은 못 사죠. 지금은 살 돈도 없지만. 네. 자, 그렇습니다. 하여튼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풀네임이 좀 길어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중국 계약도 나왔는데 이게 사실 매출에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중국이라는 타켓이 시장에서는 조금 고깝게 보는데 그럴 필요는 없는데 하여튼 우리가 너무 중국을 터부시하는 거, 이 무슨 편향적인 건 아닙니다만 하여튼 그래요. 네, 그렇다는 거. 자, 우리 두 분이 아시는 것도 있으면 붙여주시죠. 중국 의약품 시장이 매우 크죠. 항생제 시장 뭐 전 세계 1위인데. 매우 큰데 어쨌든 요번에 이제 이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11월 초에 나왔던 이제 공시는 이제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차이나, 그러니까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의 100% 자회사 중국 법인 쪽으로 이제 70억 조금 넘게 이제 매출액이 이제 지금 나온 거기 때문에 사실 뭐 의미 있는 매출액 분명히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고, 앵커님하고 뭔가 마음이 통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 그 금요일 날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주가가 급락하고 있을 때 장중에 이제 방송에서 추천을 좀 드렸었거든요. 주가가 워낙 또 단기간에 과도하게 좀 하락을 하기도 했고, 사실 내용적군요. 뭔가 내용을. 네, 내용적으로 이제 봤을 때는 너무 지나치게 이제 좀 하락이 좀 들어온 거. 또 누군가는 공모가 13,000원이니까 아직 공모가 대비 2배 정도 오른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공모가가 너무 낮게 책정됐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특히 우리나라의 이 반도체 소부장은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들 아시지만 제약바이오의 소부장 기업 상당히 좀 희소성이 있고, 그렇죠. 그게 또 세포 치료제 쪽에 아주 좀 큰 광점을 좀 가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게 만약에 신약 개발 업체면 저도 조금 의아했어요. 왜냐면 그건 다 모르니까. 그렇죠. 언제 그 라이아웃이 될지 모르니까 성공할지도 좀 불투명하고 1상, 2상, 3상까지 가야 되는데 장비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실제로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노바티스의 이제 킴리아, 그다음에 뭐 글락소 스미스 클라인, 뭐 이런 굴지의 이제 바이오 파마들하고 고객 관계를 이제 이미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장부 이제 납품했던 이제 이력도 있고, 특히 지난주 금요일 날 여러분들이 이제 장중에 보시면 큐로셀이라가 하는 기업 상한가 간 거 아마 다들 보셨을 거예요. 신규 상장되고 나서 이틀째 날에 바로 이제 상한가까지 이제 조금 직행을 했는데, 실제로 CART 치료제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릴 때 큐로셀 상장되기 전에도 한번 언급을 좀 드렸었어요. 안발셀이라고 하는 이 CART 치료제를 개발하고, 특히나 또 면역관문 억제제 플랫폼 같이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이 안발셀 임상을 이제 진행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이 큐로셀이 또 주목받는 건 신약 이 세포 치료제만 개발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세포 치료제 공정을 양상할 수 있는 GMP 인증을 받은 공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조금 더 이제 저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내년이 되면 미국 FDA가 이 세포 치료제 공정에 대한 이제 표준을 이제 만들 거라고 이제 지금 기대가 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포 치료제가 아까 잘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이게 완전 간의 수공업이에요. 사람의 손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공정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 어느 순간에 이게 오염물질이 이제 들어가고 세포 치료제 이걸 그대로 몸속에 이제 배양을 해서 주입을 해야 되는데 어떤 식의 문제가 생길지 사실 통제가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표준화시키는 데 있어서 아까 앵커님 말씀해 주셨던 라미나 워시라고 하는 장비가 상당히 좀 중요한 역할을 차지할 수밖에 없고, 만약에 이제 앞으로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이제 생각해 보면, 만약에 이제 세포 치료제 공정이 표준화된다라고 하면 공장 GMP 인증을 해줄 때 이런 자동화 공정 장비 없으면 인정을 안 주는 그런 이제 상황도 분명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가능성이 참 무한대죠, 무한대.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런 이제 정책적인 어떤 또 효과까지 이제 가미가 좀 된다라고 하면, 뭐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은 지금 이제 뭐 시가총액은 사실 1,900억인데 뭐 정말 뭐 말도 안 되게 이제 싸게 거래되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고, 승부해 볼 수 있는 위치인 것 같아요. 몇 년 이후에 이제 이 기업의 어떤 성장세를 이제 감안을 한다라고 하면 뭐 이렇게 주가가 또 급락한 상황이 충분히 이제 저는 또 접근해 볼 수 있는 좀 기회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오버행 이슈, 요게 이제 좀 제일 좀
투자자분들이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신규 상장된 종목들이 또 최근에 몇 번 또 이런 경우들이 좀 있었어요. 네. 이제 1개월 보유해수 물량, 3개월 보유해수 물량이 이제 풀릴 때 주가가 이제 단기적으로 좀 크게 좀 흔들리는 모습들을 좀 봐왔기 때문에 수급은 중요하니까. 네,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주가가 좀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유리한 게 뭐냐면 분할 매수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한꺼번에 다 들어가지 마시고 상황을 조금 보면서 이제 수급이 조금 잠잠해졌다. 금요일날도 보면 기타 법인하고 이쪽 창구에서 매도 좀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 매도가 이제 좀 줄어들기 시작했다. 그러면 또 그때 조금 더 사고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제 주가의 하락을 중장기적인 어떤 성장성을 이제 보면서 투자할 수 있는 포인트로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저도 좀 덧붙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수급은 모든 재료에 우선하기 때문에 사실 수급이 밀고 내려오거나 수급이 밀고 올라오면은 뭐 재료는 필요 없죠, 사실은. 뭐 근데 이 수급을 어떻게 파악하냐면은 IPO 한 기업들이 얼마 안 된 것들은 사업 보고서 그걸 잘 살펴보면은 그 안에 내용이 다 있거든요. 그렇죠. 좀 번잡스럽고 귀찮아서 그렇지 전자공시를 잘 뒤져봐야 됩니다. 저희 코너에 또 전자공시생 그 블로그 하여튼 뭐 그런 그렇죠. 게 있지만 네. 네. 전자공시가 귀찮아서 잘 안 보고 보기가 좀 어렵게 돼 있는데 잘 찾아보면 내용은 다 있다는 거. 자, 이호근 매니저는 한올바이오파마를 네네. 여기다 이제 접붙여가지고 어떻게 분석이 한번 될지. 일단 이제 큐리어스 바이오 시스템즈 같은 경우는 지난번 이제 대표이사가 우리는 실적으로 평가받고 싶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자신이 있다. 뭐 이런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 너무 빨리 올라가니까 오히려 너 이거 부담된다.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냥 지금 정직하게 얘기했을 때 시장에서는 너무 뭐야 주가 올라가면 안 되나 봐. 그래 대표이사가 좀 순수하셔가지고. 네. 그래서 보니까 이제 아까 김영희 매니저도 그렇고 뭐 얘기했듯이 이 종목이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되는 종목 맞는 것 같아요. 우리 그 바이오의 이렇게 흐름을 조금 보면은 뭐 그 초창기 때 이제 뭐 줄기세포 한번 크게 올랐다 떨어지고 뭐 그 다음에 바이오 시밀러, 그 다음에 이제 라이센스 아웃, 뭐 이런 식의 이제 단계를 거쳤다가 올해는 좀 그 바이오가 좀 의미 있는 한 해인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한올바이오가 네. 자가면역 치료제에서 그 기술력에 있어서 경쟁력을, 글로벌 경쟁력을 갖는 기업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유한양행하고 오스코텍의 렉나자, 여기서도 글로벌 어느 정도 이제 기술 경쟁력을 갖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바이오가 이제 그동안은 이제 뭐 신약 뭐 이런 걸로 막 이제 그 과거에 뭐 그 LG 생명과학인가 지금 이제 LG화학으로 들어갔는데 그 회사가 그 바이오 베터 신약을 FDA 승인 받았을 때 엄청난 기대감이 높았어요. 왜냐하면 최초로 FDA 승인 받았으니까 돈을 벌고. 근데 막상 나오고 나서는 그게 큰 돈은 안 됐죠. 그러니까 네. 중요한 거는 경쟁력이다. 이게 이제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 그 올해 바이오의 이제 가장 큰 변화는 우리 기업들 중에서 경쟁력을 갖은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유한양의 그 한올 바이오파마. 그러니까 한올 바이오파마는 이제 이런 측면에서 기존의 뭐 바이오 뭐 어떤 신약에서 결과 좋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베스트 인 클래스, 이 부구 수준에 가는 이런 기업들은 좀 이전에 그 바이오 주가하고는 좀 뭔가 차별화된 흐름이 나오지 않겠냐. 이 부분을 주목을 좀 해서요. 한올바이오는 뭐 최근에 좀 조정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유한양의 오스코텍도 지금은 이제 조정 중에 있지만 다시 일단 클래스가 틀리잖아요. 그리고 오늘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큐리어스 바이오 시스템즈 이 부분도 결국은 이제 이렇게 큰 맥락에서 우리가 보신다면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이제 개인 투자가들이 가장 이제 잘못된 게 뭐냐면 이번에 에코플로도 바닥에서 장기 투자하면 좋았잖아요. 네. 근데 꼭 많이 올랐을 때 거기서 사가지고 장기 투자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큐리어스 바이오 시스템즈 같은 경우도 지금 시가총액 지난번 막 올랐을 때는 거기서는 이제 장기 투자하기 좀 어렵죠. 대표이사도 좀 얘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지금 시초 한 2천억 정도면 요 정도에서는 뭐 이거를 뭐 사자마자 수익 내겠다 이런 개념보다는 정말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좀 큰 그림에서 본다. 이렇게 매매하시는 게 훨씬 좀 편하게 매매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의 최대 충성 고객은 길리어드 사이언스예요.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최근에 실적이 부러졌죠. 거기도 부러졌어요. 코비드가 창궐할 때는 거기에 이제 모든 정부들이 다 그냥 하라고 이 압력이 오겠죠, 당연히. 인류의 뭐 생존의 문제니까. 뭐 노바티스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게 코비드가 엔데믹으로 전환되면서 실적들이 다 감히 뭐 어쩔 수 없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글로벌 그 빅파마들이 사실 큐리옥스의 장비를 쓰는데도 사실 이번 올해의 그 수주 공시가 좀 기대했던 부분이 좀 이연이 돼서 24년도로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이사가 주주서한을 그걸 보냈는데 김남용 대표가 그런 부분이 주가를 너무 과도하게 깎아버리는 거 아닌가 싶어서 드랍이 아니라 이연입니다. 네, 뭐 그런 것도 좀 생각을 좀 잘 하셔야 되고 하여튼 이렇게 잘 뒤져보면은 뭐 이해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두 분이 오랜만에 한번 붙여보신다면은 그러면은 혹시 한올바이오파마. 저는 그럼 유한양행. 유한양행. 네. 뭐 하여튼 그렇게 이름 있는 종목을 얘기해야지 요즘에는 뭐 구석에 있는 종목 할 필요 없어요. 붙이기 전략으로. 자, 오늘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를 오늘 개인적으로는 올해 마지막 진검 승부 그래서 내용을 쭉 브리핑 해드렸고 뭐 주가는 어떻게 될지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내용은 참 매력적인 기회가 아직 있는 것 같아서 살아있고 뭐 하나 어그러진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두 분이 이제 확장하신다면은 이호근 매니저는 한올바이오파마, 김영 매니저는 유한양행 이렇게 확장해서 한 발은 조금 일단락하고 두 분의 한 발로 또 넘어가 봐야 되겠죠. 자, 김영민 매니저 오늘 한 발 뭘 준비하셨을까요? 저 오늘 이제 어쨌든 반도체 쪽 아까 의미심장한 주식으로 한미 반도체 뭐 지난 금요일 시간의 시장에서 조금 빠지기는 했으나 좀 접근해 보시라는 말씀드렸고 관련된 이제 HBM 수혜주들도 뭐 마찬가지 이제 이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거 이제 조금 확장하는 차원에서 저는 이제 팹리스 기업 한 종목을 좀 준비를 좀 해왔는데 오늘 뭐 본의 아니게 계속 지금 파도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극명하게 좀 제가 대비를 시켜드리려고 오늘 저는 텔레칩스라는 종목을 좀 가지고 왔어요. 소위 말해서 이제 반도체 팹리스 기업이라고 하는 회사들이 공장 없이 이제 반도체를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엔비디아도 팹리스 회사고요. AMD도 다 팹리스 회사예요. 반도체 제조는 다른 회사들한테 맡겨놓고 설계 쪽만 막 집다 이제 파가지고 아주 첨단의 이제 반도체 칩들을 설계할 수 있는 IP 자산들을 이제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이만큼 어마어마한 이제 가치를 평가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과거에 불과 한 2,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팹리스 기업들이나 디자인하우스, 특히 우리나라는 이런 팹리스 디자인하우스 생태계 자체가 거의 이제 전무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업들 실적도 안 좋고 다들 뭐 고평가되어 있네. 뭐 이 회사들은 매출액이 1년에 뭐 10억, 50억씩 나오는 회사들이 어떻게 시총이 몇천억 가나 이런 이제 얘기들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텔레칩스는 뭐 작년부터 계속해서 지금 올해도 매 분기 계속 실적 성장이 좀 나타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 주력은 이제 뭐 지능형 자동차 관련된 이제 매출 요게 이제 가장 좀 큰 폭으로 올해 거의 지금 3분기까지 보면 한 40% 가까이 이제 성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주로 이제 국내외 이제 카 인포테인먼트 이제 회사들이 주요 고객사 AVAN이라고 하잖아요. 오디오 이제 내비게이션 뭐 그다음에 비디오 뭐 이런 것들 관련된 있는 반도체 이제 칩셋들을 설계하는 이제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파두가 지난 3분기 때 매출이 3억 원이 나왔고 매출 적자, 영업이익 적자가 이제 148억 원 적자가 나왔거든요. 물론 이런 팹리스 기업들이 사실 발주하는 기업들의 어떤 수주가 끊겨버리면은 실적이 이렇게 갑자기 분명히 안 좋아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파드 쪽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도 핵심 고객사하고 관계 전혀 문제 없다. 4분기 때부터 다시 이제 발주가 시작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지금 당장의 이제 가치로만 비교를 해보면 3분기 때 매출액이 3억, 영업이익이 148억, 근데 시가총액은 9,200억이에요. 근데 이제 텔레칩스하고 비교를 좀 해보면 텔레칩스가 3분기 때 매출이 525억이고요. 영업이익이 65억이에요. 올해 3분기까지 이제 누적적으로 봤을 때도 매출 성장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 남아있는 4분기 예상치까지 이제 같이 합해보면 연간 기준으로 이제 매출액이 한 2천억 원 정도, 영업이익이 지금 205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텔레칩스 지난 금요일 수준의 이제 종가가 3,574억 정도예요. 그러면은 사실상 이런 팹리스 기업들 중에 텔레칩스라든지 뭐 칩셋 미디어도 지금 실적이 최근에 가파르게 좀 잘 나오고 있죠. 이미 이런 IP 설계 자산들을 많이 이제 그 수주를 해놓은 기업들이 그에 따른 이제
그 IP를 가지고 실제로 반도체 제조회사에서 반도체를 제조하기 시작하면 로열티 수입이 이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매출액으로 인식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아까 파도 뭐 매출 인식하는 방식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이제 문제 제기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텔레칩스라든지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그런 식으로 회계 처리를 하게 되면 매출액 이거의 10배 이상 나와요. 예. 그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내실 있는 팹리스 기업들의 생태계가 잘 구축이 되어야 삼성전자가 계속 얘기하는 2030년 시스템 반도체 1위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파운드리 대만의 TSMC를 분명히 좀 따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텔레칩스 같은 기업들의 가치를 좀 인정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이제 향후에는 자율주행 칩 ADAS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요즘에 이제 각광받고 있는 게 이제 뉴트럴 프로세스 유닛 NPU와 관련된 부분들도 계속해서 이제 텔레칩스가 기술 개발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어쨌든 뭐 이런 부분들과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좀 됐을 때 주가가 분명히 좀 적정 가치 수준으로 평가를 좀 받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가격 전략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종가 23,600원 정도 이제 매수 전략이고요. 1차 목표 가격은 28,000원. 손절 가격은 요번에 이제 조정 들어왔을 때 딱 저점이 2만 원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직전 저점 한 2만 원 정도를 손절 가격으로 좀 보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김영민 매니저 오늘 한발 승부는 텔레칩스를 선정해 주셨고 혹시 네. 부연 설명? 없으면 그냥 건너뛰고 바로. 예, 뭐 그냥 텔레칩스는 통과? 뭐 좀 통과하죠, 뭐. 네. 많이 아는 기업이니까요. 그렇죠. 네. 뭐 유명해서. 네. 자, 그러면 이제 이호근 매니저의 한 발은 오늘 어디로 네네. 또 겨냥하고 저 계십니까? LIG 넥스원. LIG 네. 넥스원 방산으로 갑니까? 네네. 아니 지난번에 이제 한번 이걸 소개했다가 이게 그 장중에 그 손젓가락 한번 터치했어요. 근데 이걸 빼기 너무 아까워서 오늘 네. 다시 한번 도전을 좀 미워도 해보도록. 다시 한번. 네, 다시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LIG 넥슨은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대공, 이 유도 이쪽 무기가 이제 성장성이에요. 이쪽이 지금 이제 최근에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이번에 이제 지상 이 방어망이 한번 뚫렸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또 이쪽의 중요성이 지금 계속 미사일 방어 체계 이 부분이 좀 부각이 되고 있고 그러면서 LIG 넥스원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우리가 또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이 종목이 어떤 회사인지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 일단 LG 이노텍의 방위산업부가 분할돼서 상장이 된 회사예요. 대주주는 LIG 그룹이 이 회사의 대주주고요. 이 회사가 주로 하는 이제 그 무기는 표적을 탐지하고 탐지된 그 타겟을 정밀 타격하는 이런 이제 무기 체계를 가지고 있는 방위 산업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회사가 이제 최근에 좀 주가가 부진했던 이유는 이제 실적이 조금 부진했었습니다. 그래서 3분기도 조금 부진했고 4분기는 조금 괜찮은데 어쨌든 이제 전체적으로 올해는 실적이 조금 정체됐던 부분, 이 부분이 이 회사의 주가가 이제 크게 상승하지 못했던 이유인데, 근데 이 회사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제 수주. 올해 지금 3분기까지 수준 한 1조 5천억 정도인데, 4분기에 아마 이제 수주가 조금 집중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증권사 쪽에서는 한 1조 5조 원 플러스 3조 5천억. 그래가지고 대략 한 5조 원 정도 올해 이제 수주가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연말에 이제 가장 기대가 되는 게 작년 2월이죠. UAE의 천궁2 대규모 수주를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사우디 쪽에 그때보다 더 큰 규모가 올해 안에 수주가 나오지 않겠냐. 요 기대감이 지금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지금 올해 아니라고 그래봤자 지금 이제 한 달 반 요 정도 남았기 때문에 조금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지금 최근에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때문에 이 방공망 여기 무기 체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시장에서 관심을 갖고 있고 국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미사일 방어 체계 여기에 지금 상당히 좀 집중적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이 회사가 담당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중동 쪽에서도 지금 이 회사가 새로 이제 개발 예정인 LSAM이라는 요 유도무기 요것도 지금 상당히 중동 쪽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지금 이제 이 중동 전쟁이 장기화되면 될수록 이 지금 중동 쪽에서 운영하고 있는 현궁이라든가 신궁, 비궁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사우디뿐만 아니라 계속 이제 수출이 계속 나오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이 있고요. 일단 올해 이제 가장 이제 수주의 핵심은 사우디의 이제 천국, 내년에는 미국 쪽의 빈궁,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올해의 수주도 많고, 그 다음에 앞으로 수주도 기대가 되고, 그러면서 내년에는 요 수주가 이제 실적으로 반영이 되면 또 실적까지도 올라올 수 있고, 이런 흐름에 있다. 그래서 오늘 요 종목 소개했고요. 차트 보시면서 가격 전략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차트는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이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이제 신고가의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해봤고요. 오늘 추격 매수보다는 약간 이제 눌림목 들어올 때 98,000원. 일단 목표가는 12만 원 잡고요. 손절가는 88,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호금 매니저의 LIG 네. 넥스원. 네. 김현 매니저는 어떻게 LIG 넥스원 뭐 방산기업 저도 지난주에 이 방산 종목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LIG 넥스원이 좀 움직이길래 한번 할까 했는데 타이밍을 조금 이제 늦췄더니 금요일 날 LIG 넥스원이 확 솟아버렸어요. 네. 그래서 뭐 적절한 타이밍에 이제 이호금 매니저님 말씀 잘 해주신 것 같고 저는 아까 한미반도체 얘기 좀 추가로? 조금만 추가를 좀 해드리면 네, 어쨌든 지금 동시효과 보면은 배당 이제 전격적으로 또 이제 400억 이상 이제 배당한다는 게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시간에 하한가까지 급락을 했습니다만 지금 낙폭이 아주 좀 제한적이거든요. 그래서 네. 시적절하게 이제 조치는 했다라고 보는데 다만 저는 그냥 눈치 보지 마시고 이 배당 안 하는 게 저는 더 좋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사실 이게 이 재무학이 오랜 논쟁이잖아요. 이 현금 유출을 통해서 배당을 하는 게 과연 기업 가치를 이제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좋으냐 안 좋으냐에 대한 이제 오랜 논쟁이 있는데 저는 배당 안 하고 그냥 미래를 위한 투자 TC 본더 이상의 지금 듀얼 TC 본더 그리핀 장비 막 기사도 지금 나오고 하는데 더 좋은 장비 만드는데 쌓여 있는 이제 잉여금을 좀 쓰시면은 미래 주가는 더 좋지 않을까.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주를 좀 달랬는데 또 배당이 효과가 있습니다만 사실 이 한미반도체 주가가 지금 주당 66,000원인데 주당 이제 400 얼마. 전체 총액으로 봤을 때는 올해의 연간 영업이익보다 더 큰 금액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는 배당이라고는 보는데 뭐 이것 가지고 주주들이 아주 환호하고 이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 재원을 저는 조금 더 효과적인 방식으로 미래에 이제 더 성장할 수 있는 또 장비 개발하는데 좀 투자해 주셨으면 어떨까라는 이제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시장의 목소리니까 네. 뭐 회사 관계자분들은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 네. 많이 보신대요 방송을. 네. 또뭐 IR도 적극적으로 이제 예정돼 있는 모양이 한번 뭐 들어보면은 내용을 알겠죠. 자, 두 분의 한발까지 다 들어봤습니다. 오늘 한발 정리하자면은 저는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를 올해 이제 마지막 승부주 마지막이라니까 좀 그런데 해가 다 넘어가기 된 때니까 이렇게 정했고 이제 이호금 매니저 LIG 넥스원, 김명 매니저는 텔레칩스 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고생하셨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